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공간정보법 중에서 토지 이동, 그다음에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동이라고 해서 8개가 있었죠. 8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5개가 신청에 따른 토지 이동 종목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척 변경, 등록상의 정정, 등록상 말소 이렇게 3가지가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토지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5페이지 그림 보시게 되면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하면은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토지 이동 신청이 있게 되면은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의 문제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측량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겹게 해왔던 얘기, 지적 측량이라고 해서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이 있었죠. 그 다음에 경현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측량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중에서 토지 이동 관련해서는 합병하고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 2가지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주제가 되겠고,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바로 측량 결과도 작성하게 될 것이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서 지적 공부에 정리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순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 이동 신청해서 여러분 자료 보니까 소유자 신청해서 지금 이 화면은 약간 다른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 공유 수면 등을 매립을 했을 때 지적부에 최초로 등록을 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등록 전환은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바로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쪽으로 옮기는 것을 등록 전환, 분할 개념 어렵지 않고요. 합병이라고 하는 거,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지목 변경까지.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사유가 며칠 60일이라고 하는 거에서 토지 이동 신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60일 내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걸 전체를 가지고 이걸 90일에서 틀리게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색칠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넣어두시라고 해서 이동 신청, 당연히 냈던 주제이기 때문에 60일 내에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하게 된다. 그 중에서 이제 따로 기억할 만한 게 합병 얘기죠. 여러분 교재는 약간 화면이 다른데 서로 다른 경우하고요.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이제 등기법에서 합병 등기, 합필 등기가 출제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 여기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하나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등기법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자료 24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기입 등기라고 하는 거, 새로운 법률 원인 등에 의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 그 다음에 이제 기입 등기가 된 상태에서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그때 이제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면 경정 등기, 후발적 불일치하면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출제 쟁점이라고 하는 것, 표제부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외워야 되죠. 해서 저당권,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이 있을 때만 합필 등기, 합병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요거 하나만 가시는 거야. 해서 합필 등기, 합병 등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이 있을 때만 어떻다? 합필 등기,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작년 시험 문제 틀린 걸 고르시오. 요걸 답을 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지금 이제 합병에 관한 주제가 결국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합병할 수 없는 경우라는 쟁점을 잡아내야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 앞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6년간 2번 나왔던 주제인데 거의 요 근래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병이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서로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문제 쟁점을 삼아냈던 것이 두 가지. 주소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 이걸 갖고 과거에 두 번 답을 뽑아냈고요. 이게 원래 17개가 있고요. 17개 중에서 16번째 항목이 주소하고 공유 지분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병 다 오게 되면은 최소한 이것만 알고 가십시다. 바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서로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서로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입 최이지에서는 일단은 235페이지에서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에서는 자, 기억하실 것이 합병할 수 없는 경우하고요. 이미 작년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60일 내에 이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요 쟁점을 가지고 출제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요렇게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29회 때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특례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 최대한 세 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일 하나의 쟁점 삼아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합병,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자료 순서에 따르면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특례라고 하는 개념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 대단히 많을 수 있는데 미리 답을 외우셔야 돼.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웠다 한들 지문 5개 중에서 3개는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찾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2개 문장이라도 정확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서, 자,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고 해서 도시 개발 사업, 주택 건설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등 이런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등이 있게 되면 어떻다? 지금 23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출제 포인트 해서. 그럼 내게 여기서 과거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지적소관청 대신에 시도지사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이 15일 내라는 숫자가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 일단 내용 보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 2개 외우시라고 해서 15일 내 지적소관청 신고, 그 다음에 본다 앞에 언제 준공된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2개 명제만 외우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시험장 가서 제발 문제 좀 읽어보지 마요. 문제 읽어보지 마시고 외운 게 어디에 있나를 찾아보는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셔갖고 죽겠다 공부하다가 해서 하여튼 간에 하여튼 맺힌 게 겁나 많아갖고 말씀을 쭉 하고 가셨는데,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공부 여러분 더럽게 안 합니다. 더럽게도 안 하고, 요는 그것도 또 증은 따고 싶어요. 증은 따고 싶어요. 이게 염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최소한 2개 정도는 세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자기가 아는 그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읽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토지개발 사업의 특례라는 명제를 잡게 되면 뭘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고요? 15일? 안 나오면 어쩌려고? 30일에서 틀리게 나오면 어쩌려고? 지금 찾을 걸 2 단어를 찾아야 된다고요. 지적소관청 외워놨는데 연병을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저게 외질아닌가 이렇게 눈빛들이 또 속으로 생각했죠. 귀신처럼 안다 이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다. 신고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답이 되는 주제를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신고하여야 한다, 본다.
이 뒤에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안 본다 이렇게 낼 수는 없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낼 수 없다고요.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의 특례, 지금 내용을 하나도 설명 안 드렸어요. 외워야 되는 게 뭐라고요? 신고하여야 한다, 본다. 신고하여야 한다, 본다를 찾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지적소관청 하면 오른편이고 15일 하면 오른편이 되게 되는 거고요. 본다 앞에 준공된 때 하면 오른편, 다른 편 들어가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면 자꾸 놓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알아서 혼자 하실 게 뭐냐면 제일 뒤에 단어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단어는 안 바뀌잖아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이건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자,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이동시청에 자, 아마도 시험 문제 포인트는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점점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찾아야 된다? 본다 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은 만약에 여러분이 본다나 신고해야 한다를 찾아낼 정도가 돼버리면 이미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을 설명드립니다. 원래 토지의 이동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며칠 내 60일 내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등을 작성을 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주택건설 사업 같은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고 개인은 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빼버리고 해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이 있게 되면 15일에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본다. 해서 준공된 때 어떻다?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알아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외운다라면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특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신고해야 된다. 15일에 지적소관청 본다. 준공된 때 요렇게 외우실 때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가시는 게 훨씬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문 최소한 3개 모를 얘기를 무작정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라고 해서 최근에 그나마 하나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관 시행지라는 주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직접 토지 이동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대의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 어려웠던 것이 주택법에 있어서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 주택법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있어서 시행자라고 하는 거, 채관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시행자 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뒤쪽에 자 채관 시행제 중에서 포인트는 채권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관리인, 시행자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채권자가 대신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신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신해서 신청으로 대위 신청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있어서 관리인 그리고 시행자라고 하는 것도 다 이때 이 사람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채관 시행지라고 하는 뒤쪽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과거 시험 문제에서 채권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관리인, 시행자 이런 것이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토지이동 신청 관련한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몇 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해서 문제 내용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종목, 자, 다 8개 외우셔야 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상 말소, 등록상 정정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복 확제 얘기할 때 이동 중에서 지목 변경, 축척,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뭐가 있었지?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해서 답은요.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해서 그 정도 내용.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자, 토지 등록 등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집어는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라고 해서 공부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원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요즘 교재 기준으로 체크를 해 주실 것이 집원 관련해서 자 지금 221페이지부터 지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손 조심하시고 하도 책을 안 보니까 손을 비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집원에서 지적소관청 어떻다 집원 부여적부를 집원을 부여한다. 두 번째 이슈 북서기본법 묶어서 갈 때 지적소관청이 어디에서 북서쪽에서부터 집원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준용한다. 앞에 뭐 있어야 한다? 행축지라고 하는 거. 준용한다라는 표현 앞에 어떻다? 행축지라고 하는 거. 넘어가서 자 또 뭐가 있어? 집원 변경과 관련해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승인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두 가지 축척 변경하고 집원 변경만 뭐가 필요하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마지막 쟁점 결번 대장에서 도행 축지지 들어가면 어떻다?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된다고. 이 정도가 그동안 7년간의 주연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시니까 한번 복습해 봤고요. 다시 가서 1번 맞고요. 2번 지적소관청 결번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옳은 표현. 3번 지적소관청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다시 지상경계점 등록부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전에 뭐가 됐다? 여기다가 지상경계점 등록부 대신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식으로 해서 쟁점을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자 측량을 해서 결정한다. 요 유책에 뽑았죠? 합병은 어떻다? 따로 이 측량을 하지 않는다. 두 개 토지를 합치는 거 측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두 개 면적을 합치면 어떻다? 그 토지의 면적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했을 때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해서 자 하여튼 뭐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또 한번 체크하실 거 지적 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열람에 관한 주제를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 229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229페이지. 자 229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적공부의 보존이라고 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을 한 경우에 어떻다? 이때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어떻다?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했을 때 책이 똑같죠?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근데 그 밑에 열람이 개쓰레기라고 그랬어. 열람을 보니까 시도지사가 빠지고 시군,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어떻다? 열람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30회 때 나왔던 쟁점 이렇게 지적 정보의 보존, 복구, 열람 이런 주제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했었고요.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가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합병, 지적공부의 정리 등 틀린 것은 해서 합병 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에 있어서 면적은 측량을 하지 않고 옳은 표현. 아까 답을 뽑았던 주제에 여기서는 옳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팀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합병은 측량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지목 변경도 어떻다 측량을 하지 않는다. 2번 질문. 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필지에 저는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의 집원을 신청할 때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한다. 뭐를 얘기해? 부끄러울 거 없어요. 합병에 따른 경계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맞죠? 아까 나왔던 집원 하나를 두 개로 풀어놓은 겁니다. 합병은 면적 따로 측량 안 하고요. 경계도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자 토지 소유자의 합병 신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고 이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다시 머릿속으로 기본적으로 마지막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이걸 어렵게 뽑았다고요. 자, 토지 소유자 90일 내 합병 신청. 틀렸죠? 토지 이동 신청은 다 며칠? 60일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건 1번, 3번은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합병에서는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에서 답은 5번.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주제가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있어서 토지 이동 신청 특례 관한 설명. 틀린 건 포인트 특례 나오면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된다, 본다. 특례 나오면 뭐예요? 신고해야 된다, 본다. 신고해야 된다. 나와 있죠, 1번. 그 다음에 본다, 3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신고를 15일 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건 1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번, 4번 세 개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 이 파트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본다. 이걸 찾아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모르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기 없기. 그래서 보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26회 때 나왔으니까 27, 지금 31회 때 출전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또 시도지사 또 내도 몰라. 대부분이. 왜? 여기다가 농어촌 정비사업 대신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법 이름, 사업 이름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주택건설 사업 이런 것들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 본다 앞에 뭐가 있어? 자,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6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출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시도지사에서 틀리게 뽑았고요. 그래서 포인트 지적소관청 15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본다.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30회 때, 자, 특례 나와 있죠? 특례. 26회 때 나오고 30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례 나오면 뭐야? 신고해야 된다, 본다. 해서 신고해야 된다를 보니까 첨부해야 된다,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5일 내 신고를 해야 된다,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건 보지도 마요.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지문이 있습니다. 봐봤자 어차피 내용 파악 못하니까 신경 쓰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자, 첨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죠. 공법 이런 데서 할 때 제출한다, 첨부한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큰 포인트가 안 되는 주제. 그 다음에 2번 지문 본다. 준공된 때인데 착수한 때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15일 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정비사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농어촌 정비사업 냈다가 지금 정비사업 냈다가 또는 도시개발사업 냈다가 주택건설사업 냈다가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앞쪽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뒤에를 간단하게 끊어서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30회 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31회 때 혹시 내게 되면 보나마나 15일 내 해야 된다든가 15일에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또 지적소관청 얘기를 아까처럼 시도지사 이거밖에 낼 게 없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에 관한 부분을 숙지하는 게 좋다 해서 자, 특례 가겠습니다. 지적소관청 15일 내 그다음에 본다 준공된 때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텀이 좀 있는데 24회 때 나왔었고 안 나왔어요. 채관 시행지라고 해서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됐죠.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데 2번이 까다로웠어요. 공동주택에 있어서 관리인 시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자,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은 이때 공동주택에 있어서 자, 관리인과 시행자 이걸 뜬금없이 주차 전용 건물에서 24회 때 나왔었고요. 한 번도 그거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더 깊이 갈 필요도 없어 공동주택의 관리인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채관 시행지 해서 자, 가볼까요? 대신이란 표현 들어간 뭐야? 채관 시행지 이런 식으로 갔었고 채권자 공동주택의 관리인 공동주택의 시행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답은 2번 해서 자, 이렇게 대위 신청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적 변경이라는 주제 잠시 끊었다가 축적 변경부터 이어서 체크를 해 가겠습니다. 3분만 끊었다 갈게요.